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주요 IT 이슈들을 다루는 무슨 일? 있선일을 들고 왔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각종 IT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해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IT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5가지 주요 이슈들을 뽑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가장 빠르게 기다리고 있는 건 갤럭시 S20 언팩 행사죠. 언팩 행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간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제품이 공개가 되기 전에 늘 그렇듯 타이든 렌더링 이미지가 유출되어서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S20 시리즈가 총 3가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모두 5G 휴대폰입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휴대폰은 다 5G겠죠. 디스플레이 크기는 S20가 6.3에서 4인치로 예상하고 있고요. S20 플러스는 6.7인치, S20 울트라는 6.9인치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 나온다면 전작인 S10 시리즈보다 훨씬 커요. 6.9인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6.8인치라서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6.9인치 정말 클 것 같습니다. 120Hz 주사율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갤럭시 유저들의 마음을 많이 들뜨게 하고 있는데요. 120Hz가 들어간다면 정말 화면의 흐름의 매끄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든 뭔가 텍스트를 적든 게임을 하든 어느 것이든요. 갤럭시 S20 무엇보다 주목받는 건 역시나 카메라 성능인데요. 아이폰 11이 출시될 그 즈음에 갤럭시 S20의 그 카메라 스펙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11을 구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해서 쿼드 카메라가 들어가는데요. 최고급 모델인 S20 울트라에는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만 화소 숫자만 보다가 1억이라고 하니까 정말 뜨악했거든요. 과연 억소리 나게 카메라 성능이 좋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직접 사용해 봐야 알겠죠. 우리 톡톡이 분들, 톡톡이 여러분 S20 많이 기대가 되시죠? 올해도 역시 톡선이와 함께 휴대폰 리뷰를 한번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보통 하반기에 출시가 되죠. 근데 올해는 조금 달라질 전망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아이폰 SE2가 올 상반기에 출시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요. 오늘 또 다르게 이야기가 또 나오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논평이 있었어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논평인데 아이폰 제조 공장이 이제 중국에 많이 있죠. 무한폐렴이 난리가 나면서 그 공장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SE2의 출시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평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애플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폰 SE2 정말 한번 나오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아이폰 SE2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SE2는 아이폰 9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기존의 아이폰 8이 출시가 되고 나서 바로 아이폰 XS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폰 9 어디 갔어요? 라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 바로 이 자리를 아이폰 SE2가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놀라운데요. $399, 약 40만 원대에 출시될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아이폰 또한 저가폰 경쟁에 세차게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색상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레드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는 4.7인치입니다. 디자인은 아이폰 8과 유사하고요. 두께는 7.3mm, 아이폰 8보다 조금 두꺼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LCD 디스플레이에 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터치 아이디 등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능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 11에 들어갔던 A13 바이오닉 칩이 탑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SE2 아니죠. 아이폰 9 어떠신가요? 저도 하루빨리 제 손 안에 들어올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7의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이전부터 서비스를 종료할 거다라는 예고를 수차례 하긴 했었는데요. 지난 1월 14일 이후로 윈도우 7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11년간 윈도우 7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윈도우 10이 나오고 나서도 윈도우 7의 안정적인 운영체제는 여전히 인기였어요. 현재까지도 윈도우 7의 운영체제는 모든 PC의 26%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지원을 중단했으니 좀 놓아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의 경우도 윈도우 7을 계속 사용할 경우 최근 유행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당장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기업에 한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보안 패치를 판매하고 있긴 한데요. 그 가격이 조금 비싸요. 2020년에는 컴퓨터당 25불, 21년에는 50불, 22년엔 100불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하루빨리 업데이트 해라 라는 이야기죠. 개인 사용자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윈도우 7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운영체제를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지난 CES에서 눈길을 끌었던 신가전이 많은데요. 제가 또 가전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LG전자에서는 수제 맥주 제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물 재배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도 식물 재배기는 보긴 했지만 정말 작은 형태의 식물 재배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냉장고처럼 큼지막한 식물 재배기가 떡하니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제품의 구성은요, 식물 재배기, 와인셀러, 냉장고를 나란히 배치한 빌트인 제품이에요.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한때 텃밭 가꾸기 참 유행이었잖아요. 주말마다 가서 가꾸는 그런 주말 농장 참 인기였는데 이제는 그런 텃밭도 필요가 없는 거죠. 씨앗 패키지가 있다고 합니다. 씨앗 패키지 안에 비료도 있고요, 토양도 있다고 해요. 식물 재배기 안에 그 씨앗을 넣으면 식물 재배기가 재배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채소가 자라나는 데 적합한 최적의 온도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물을 제공하고 원활한 공기 흐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식물 재배기는 화분 키우는 그 맛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자연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에게도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한 식재료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참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은 제품인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고양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화분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 식물 재배기가 괜찮아 보여요. 재미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CES에서도 로봇 산업에 정말 방점을 많이 두었어요. 작년 CES에서 공개한 보행보조 로봇 잼스 기억하시나요? 걷는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발표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는데요. 잼스는 현재 FDA 승인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잼스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제품이 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올해는 새롭게 반려 로봇인 분리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란색 공인데 좀 귀엽더라고요. 이 공이 집안 내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부르면 이게 또 따라옵니다. 그 노란색 공에 전면 카메라,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해요.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면서 학습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을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하기도 하는데요. 한층 더 진화한 IoT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6월에서 7월 정도에 상용화된 로봇을 출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될지,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지, 과연 이 제품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사용성은 어떨지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IT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는 무슨 일 있던 일을 들고 왔는데요. 새롭게 제가 시작한 하나의 또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